억대 연봉을 벌고 있는데도 투자 계좌와 수동소득을 만드는 자산은 거의 없는 경험. 혹시 느껴보셨나요? 통장은 펑까진 아니고 월세나 관리비는 내지만 진짜 자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신용점수는 좋고 급여도 상위권인데도 왜 부는 쌓이지 않을까요? 열심히 올라왔고 승진도 했고 수입도 늘었는데 왜 러닝머신 위에서 더 빨리 달리고만 있는 느낌일까요? 오늘은 고소득자들이 빠지기 쉬운 심리적 함정과 많이 버는 사람과 부를 실제로 쌓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 프레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훈이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지훈은 30대 초반, 미혼의 자녀는 없습니다. 연봉은 1억 8천만 원 정도로 억대 연봉을 벌고 있죠. 겉으로 보면 부를 쌓아야 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투자 계좌에 남은 돈은 1,500만 원 정도였어요. 연봉이 6,5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뛰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집을 업그레이드하고, 차를 바꾸고, 외식을 늘리고, 휴가 예산을 키우고, 옷장도 바꾸고, 구독 서비스도 몇 개 더 늘렸습니다. 각 항목은 합리적으로 보였고 예산 안에 들어왔지만 모두 합쳐 수입 증가분을 전부 삼켜버렸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를 못 만드는 이유가 수입이 적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더 벌면 부자가 되겠지 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따라옵니다. 바로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적응합니다. 월급이 오르면 석 달 안에 그 소득이 기본값처럼 느껴지고 새로 생긴 지출이 필수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예전 6,500만 원일 때처럼 생활이 팽팽하게 느껴지죠. 문제는 좋은 물건을 사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고소득이면 자동으로 부를 쌓는다는 믿음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억 원 넘게 벌면서도 투자 가능한 자산이 제로인 사람이 있고 7천만 원 남짓 벌면서도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를 결정하는 진짜 변수는 수입이 아니라 저축률입니다. 즉, 얼마를 소비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를 남겨 투자하는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연 8천만 원을 벌면서 25%를 투자하는 사람과 1억 8천만 원을 벌면서 5%만 투자하는 사람을 비교해 봅시다. 연 8천만 원에 25%면 연 2천만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매년 2천만 원을 인덱스 펀드와 퇴직연금, 배당주에 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동안 연평균 8%의 수익률을 가정하면 그 사람은 대략 2억 9천만 원가량의 투자 자산을 쌓습니다. 실질적인 포트폴리오 수익과 배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면 연 1억 8천만 원을 벌면서 5%만 투자하면 연 900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10년, 같은 수익률이라면 약 1억 3천만 원 정도의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수입은 2배 이상인데도 자산은 절반 이하인 셈입니다. 많은 고소득자가 놓치는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버는 것이 아니라 남기고 투자하는 것이 부의 엔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축률이 곧 부를 만드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고소득자에게는 또 다른 심리적 압력이 있습니다. 멋진 동네, 믿을 만한 차, 계산서를 낼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게 정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이게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인지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캐치업 트랩입니다. 20대에는 커리어에 집중하느라 투자 재꼬지를 미룹니다. 30대가 되면 소득은 늘었지만 이미 생활 수준이 올라가 투자 속도가 뒤처집니다. 결국 수입은 높아도 투자 습관은 소득 절반 이하인 사람처럼 됩니다. 해결책은 소득을 줄이거나 극단적으로 절약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 수준과 독립적으로 저축률을 설계하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승진이나 월급 인상이 생기면 돈이 계좌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결정하세요. 예를 들어 2만 원의 인상분이 생긴다면 그중 60에서 70%를 자동 이체로 투자 계좌로 향하게 설정합니다.
세후 매달 100만 원의 여분이 생겼다면 그중 60만 원에서 70만 원을 개인연금 IRP나 과세 브로커리지, 인덱스 펀드로 자동이체하고 나머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생활을 업그레이드하세요. 인상은 즐기되 전부 소비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이 증가분 전체를 삼키지 못합니다. 수입 증가분을 체계적으로 투자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면 복리의 힘이 발휘됩니다. 결과는 엄청납니다. 지온이 5년 동안 인상분의 60%를 투자하고 40%만 즐겼다면 그는 1,50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넘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투자 자산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포트폴리오가 배당과 수익을 생성하고 생활 수준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겁니다. 이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전통적 마인드는 일하고, 벌고, 쓰고, 그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부를 만드는 마인드는 일하고, 벌고, 먼저 투자하고, 남은 것으로 삶을 즐기는 겁니다. 투자를 먼저 납부하는 건 지금의 소소한 만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만족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간 더 좋은 차를 살 것인지, 15년 후 매달 200만 원의 배당을 받을 포트폴리오를 가질 것인지 직접 비교해 보세요. 오래된 아파트보다 투자가 지급하는 수동소득이 더 많은 자유를 줄 수도 있습니다. 더 적게 일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55세에 조기 은퇴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고소득자들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래입니다. 매달 기준선을 넘는 한 푼은 포트폴리오에서 복리로 돌아올 기회를 잃는 돈입니다. 10년, 20년 단위로 보면 그 손실은 단순한 100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80만 원 자동차 할부를 내면 10년에 9,600만 원이 됩니다. 그 금액이 투자되었다면 20년 후에는 1억 3,900만 원이 넘는 자산으로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를 가치 있게 만드는 대신 소유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전환하세요. 고소득인데 가만히 소비하는 사람은 소득을 소비하고, 고소득이지만 부를 쌓는 사람은 소득을 자산으로 전환합니다. 결국 재산이 아닌 수동소득이 자유를 만듭니다. 자, 어떻게 실행할까요? 3가지 실전 포인트입니다. 첫째, 현재 저축률을 계산하세요. 세후 월 수입에서 매달 투자로 들어가는 금액을 빼고 그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보통 저축률이 15% 미만이면 일반적인 근무 경력 안에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10% 미만이면 사실상 러닝머신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둘째, 돈이 들어오기 전에 자동 투자 시스템을 설정하세요. 보너스든 인상이든 수입 증가가 발생하면 즉시 50%에서 70%를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보내도록 만드세요.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채널을 구독하시고 계속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